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헤드라인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르게 조정해서 좀 탈출하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강세장이 어떻게 지속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시 조정이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일 정도로 굉장히 짧았던 때도 있었고요. 한 238일 정도 길게 이어졌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속 기간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 S&P 500 지수가 단 19거래일만 조정을 벌였다가 바로 좀 탈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기록을 좀 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을 의미하는 조정장이 지금 16거래일 동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4,520선을 터치를 하면서 4,529선까지만 오른다면 조정을 탈출을 할 수 있는데 그 고지가 벌써 머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19일보다도 빠르게 조정해서 탈출한다고 한다면요. 10년 만에 가장 빠른 조정장 탈출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역시 국채금리의 최근 하락이 시장의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연내 2022년 초 전고점을 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또 하나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연말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계절적인 요인 역시도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산타랠리 그 이후를 또 준비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방향성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정장에서 좀 탈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요.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견고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또 기관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을 조심스럽게 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강세론자였다가 한때는 또 경계론으로 좀 내비치기도 했었던 에드 야디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S&P 500 지수가 5,400선까지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현 시점에서는요, 단기 부침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펀드스트랙 같은 기관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과매수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에서도 IT 섹터가 지금 25% 정도 프리미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 부침을 경계하라는 그런 목소리에 한몫 좀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말 랠리 그 이후를 시장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시장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IB들이 내년도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가 4,700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현재 고점 대비해서 소폭 상승 정도를 점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물론 좀 맹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900년도 이후에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 그칠 확률, 그러니까 뭐 한 마이너스 5%에서 5% 정도의 연 상승률을 기록했을 확률이 17%, 그리고 강보합은 11% 정도의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반해서 10% 이상 상승할 비율은 51%로 점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위로 좀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생각 외로 또 상승률이 크게 벌어질 그럴 가능성 역시도 예측을 하면서 역사적인 데이터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쿡 연준 이사가 연착륙 성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증시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은
불가능해 보였던 경기 연착륙 소프트 랜딩 성공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리사 쿡 연준 이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과 강한 고용시장의 조합이 가능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2% 회귀를 위해서는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달 초만 하더라도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와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연준 내부에서 어조가 좀 변화하고 있음을 저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연착륙 성공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기대를 높이는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이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좀 가능해졌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힘든 파트가 지나가고 있다,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보고서였는데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공급의 균형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으로 좀 요인을 줬던 그런 요인들이 반전을 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착륙이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내년도의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굉장히 좀 높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 1% 대비해서 장밋빛의 이 경기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는데요. 이 항목별로 따져보면요. 소비와 그리고 수출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 경기에 내년도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성공 기대를 높여주는 근거 또 한 가지는요. 기업들 간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좀 낮아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 분위기인데요. 이 어닝 콜 중에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기업들이 276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수치가요.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에 최소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조금은 덜어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또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났다. 내년도 3월에는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최근에 또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겔 교수 역시도 약 한 달 전 단 이 10월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재점화될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단기간 내에 어떤 소프트 랜딩,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 분사를 철회했다라는 그런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사업부의 분사 계획을 철회를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시총이 약 한 200억 달러 정도 증발하고 말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밤에 이 같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첨단 이 컴퓨팅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로 인해 가지고 클라우드 그룹의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분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홍콩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1.49조 달러나 이 홍콩 달러 기준으로 추락하는 그런 추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1.49조 달러로 이제 추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요. 앞서서 3월 달에 알리바바가 6개 이 독립 사업 조직 재편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최근에 IT 업계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조금 좋은 쪽으로 풀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은 또 미국의 악재로 인해서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주가 반전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 시장 반응,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포드 PR 8배 정도 굉장히 이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의 IPO 실패가 또 한 번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섹터 탑픽에서 바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올 초에 이 알리바바를 섹터 탑픽이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었던 모건 스탠리였는데요. 하지만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사업부 그 자체의 성장이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슈가 되겠죠. 분사 실패를 꼽으면서 섹터 탑픽에서 알리바바를 제외하는 무브가 바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클레이즈 역시도요. 이번 결정이 나온 이후에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분사 실패가 단기적으로 주가 모멘텀을 소멸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리바바는 이번 소식이 다시 한번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최근의 팩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13F 공시, 그러니까 분기별로 미국 주요 헤지 펀드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체이스 콜먼이 이끄는 타이거 글로벌에서 알리바바를 소규모로 이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트의 비중은 1% 미만으로 좀 적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콜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알리바바라든지 징둥닷컴 같은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 그리고 또 막대하게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한때 이제 수익을 얻었던 바가 있었던 그런 투자 구루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징둥닷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중을 또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재개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